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노팅엄 트렌드 대학교에서 석사 디지털 마케팅 공부 중인 이희란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국으로 유학 오시기 전에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영국으로 오기 전에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그냥 문과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국에서 나왔고, 그리고 대학교랑 이제 대학교 하게 되면서 영국으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그럼 그냥 한국에서는 일반 한국 고등학교를 네. 졸업하셨고 이제 바로 영국 대학교로 진학을 하신 케이스시네요? 네. 그러면 영어 공부를 많이 준비를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영국 오시기 전에 그럼 어학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혼자 이제 IELTS 준비하고 할 때는 IELTS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고 한 권을 사서 계속 푸는 그 문제가 기억이 날 때까지. 그러고 이제 말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 없으니까 한국에만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계속 이제 쉐도잉하고 영국 영화 같은 거 본다든지 드라마 같은 거 계속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BBC에 들어가면은 이제 많은 영어 자료들이 대부분 다 영국 영어 관련해서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뭐 이제 계속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유튜버도 많이 봤었었고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용하는 정확한 표현이라든지 현지 슬랭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얘기하려면 현지에 와서 유튜버랑 이제 BBC 같은 것들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제 유학은 가고 싶지만 영어의 베이스가 전혀 없는 친구들한테 정말 용기를 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하기만 한다면은 오르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걱정하고 안 하고 그냥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꾸준히. 완전 저같이 베이스 없이 시작했을 때는 단어를 계속 외워야 되고 될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 날에 안 되면은 자기 전까지 외우고 그걸 나 혼자서 패스를 하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적으로 안 좋은데 단기간으로는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스파르타식으로 진짜 스프라테식으로 안 그러면은 여기 와서도 말을 못 할 거고 여기 오면 이제 엄청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이제 뭐 비자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이메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이제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이랑 얘기를 할 것인지, 뭐 인종차별을 당하면 그것도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지, 영어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 이제 죽어라 이렇게 한번 하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디지털 마케팅을 공부하시게 된 경위는 어떻게 돼요? 노팅엄 트렌드 대학교 오기 전에 이제 영국 한 대학교에서 이제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벤트 매니지먼트 공부할 때 이제 이벤트를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하는지 그런 거 이제 한 부분으로 이제 모듈로 하나 배웠었는데, 그때 항상 마케팅에 대한 베이스가 없다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파이낸스라든지 버제팅, 뭐 플래닝, 프로젝팅,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두루두루 일 경험도 하면서 학교 밖에서 이제 알바 같은 것도 하면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마케팅을 모른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벤트 마케터로 일을 하려고 이제 마케팅 공부하게 됐는데, 마케팅은 더 크더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고 엄청 많은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해도 좋지만 이벤트보다는 이제 마케팅 코디네이터나 혹은 뭐 디지털 주니어 마케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전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로를 여기 와서. 그러면 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는 마케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전혀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마케팅을 공부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마케팅을 처음 접하고 공부했을 때 이제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 석사를 처음 해보니까 아무래도 석사를 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3, 4년 동안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는데, 과제 할 때도 이그젬플러들을 많이 주시고 드롭인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도와주셨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적응하고 이제 진로 찾고 하는데. 지금 석사 재학 중이신데 학사는 무슨 전공을 하셨어요? 학사는 BAE 이벤트 매니지먼트 이벤트 매니지먼트 했었고, 컨퍼런스라든지 뭐 뮤직 이벤트, 뭐 회사 이런 코퍼레이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3년 동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시고 그 이벤트 매니지먼트 학사를 하러 가시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때는 이제 국내에 있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처음에 했었었고, 왜냐면 이제 부모님 영국에 그냥 막상 대학교도 아닌 곳에 보내시기에는 너무 걱정이 많으셨었어서 그 처음에 그렇게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운데이션 과목 같은 걸 통과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통과를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오퍼를 받아서 넘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영국 내에서. 그러면 혹시 이제 코벤트리 대학교에서 학사를 이제 공부하실 때 뭐 워크 플레이스먼트나 이런 인턴십 기회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샌드위치 코스라고 해서 이제 1학년 끝나고 2학년 끝나고 이제 중간에 1년 정도 회사에서 일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에서 그냥 휴학하면서 한번 보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도 너무 가고 싶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향수병이 깊게 온 거죠. 그래서 그때 한국 잠깐 돌아갔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썸머 플레이스먼트 같은 걸 했었거든요. 3개월 정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그거는 이제 스포츠 스카우팅 컴퍼니였는데 스포츠 이벤트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했었었고, 학기 중에 이제 자원봉사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제 틈틈이 알아보고 이력서 바꾸고 하면서 그렇게 알바해서 일 경험은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이벤트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코벤트리에서 학사를 하시고 석사를 진학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는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영국을 너무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 영국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고 대학교만 하고 너무 아쉬웠고,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2-year graduate visa 같은 게 나오는데, 그때 알아봤을 때는 내가 이벤트를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때 그래서 교수님이랑 많이 얘기를 한 끝에, 교수님 그럼 석사를 해봐라. 그럼 석사를 하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석사를 할 때 완전 다른 학과를 선택을 해야 너가 이벤트가 그리워지고 하고 싶은지, 아니면 너가 딴 데를 완전 이제 익스플로어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 교수님이랑은 아직도 이제 연락하고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하고 지내는데,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떠나기는 싫지만 공부는 조금 더 해보고 싶고 내가 배워보고 싶은 건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도 지금도 이제 석사 끝나고 박사를 너무 하고 싶긴 한데, 그 이제 교수님들이랑 또 얘기했을 때 교수님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럼 이제 또 박사를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셔서 박사는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서 석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영국인 교수님이실 텐데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가 이벤트와 전혀 다른 전공을 좀 석사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이벤트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네네네. 게. 근데 영국 말씀하시죠. 교수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영국 영어 억양이 진짜 세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자기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이제 못 알아듣고 뭐 이제 좀 무섭고 말하기 좀 무섭고 막 이제 눈도 파랗고 그럼 좀 조금 이질감이 들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계속 얘기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려는 거를 꾸준히 보이면은, 영국인들은 꾸준히 여기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한결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이가 또 있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한결같이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항상 좋은 조언을 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영국 교수님들은 착하시고. 그럼 아까 이제 학사 하실 때 중간중간 틈틈이 일도 하시고 자원봉사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학생이 와서 일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잖아요. 네. 이제 희랑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을 구하셨고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와서 이제 나도 일을 좀 해보자, 생활비도 혼자 좀 벌어보고 외국에서 좀 독립적이 살고 싶다 해서 지원을 다 잘린 거야.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게 60개를 지원했는데 딱 한 곳에서 채웠거든요. 제가 이제 하루 10개씩 지원하자 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일요일 빼고. 근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었었는 그때 인터뷰를 보래요. 근데 이렇게 막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었고 운이 좋겠다 해서 갔는데 영어를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그래서 말을 더듬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뭐 인터뷰 피드백이 와요, 가끔. 근데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영어 이메일에 결국엔. 그걸 듣고 너무 그 충격과 그게 너무 컸었었는데, 자존감 막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정도 급은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 와서 외국인으로 혼자 설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영어를 할 수 있어서 패스를 해서 들어와도 천차만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과 여기서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이 자원봉사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걸 이제 고민 얘기했을 때, 그 자원봉사를 되는 대로 그냥 서가지고 뭐 책 이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그때마다 내 영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루하루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이벤트에서 이제 청소하는 것도 좀 해보고 청소할 때도 청소 도구를 알려주면은 내가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종이랑 펜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메모지랑. 그래서 적고 알아듣는지 물어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적어놓고. 그래서 그러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그 공부하고. 그렇게 한 6개월을 하다 보면은 늘어요. 그러고 긴장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다 알아들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긴장을 하면은.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다 친구 같아요. 이제 그냥 다 외국인이라 생각이 안 되고 이게 개인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먼저 많이 도전을 해보시고, 자원봉사는 아마 뭐 이제 동아리에도 있고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동아리 같은 데 가면은 동아리에 뭐 가입을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원봉사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력서에 쓸 게 생겨요. 몇 개. 뭐 이제 자원봉사였지만 이런 것도 배웠고 저런 것도 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알바를 못했었고 너무 영어도 많이 딸리고 뭐 이제 얘기도 잘 못하고, 2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버밍엄에 있는 잉글랜드 정말 큰 이제 내셔널 익지비션 센터라고 있는데, 이제 그 약간 코엑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바도 해보고 여러 곳에서 이제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콜센터 같은 데서도 알바를 해보고, 한국어랑 영어를 둘 다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처음에 이제 자원봉사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갔다가 이제 머리만 깨지고 나오거든요. 그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유의 봉사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 만나는 일을 제일 많이 했고, 그냥 무서워도 일단 만나야 일단 말이라도 해봐야 뭐라도 늘거든요. 항상 뭐라도 배우고, 내가 실수라면 실수라도 배우고, 커뮤니케이션 사람 만나는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커스터머 네. 서비스 많이 하면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늘고, 그리고 사교성이라고 하는데 소셜 스킬이라고, 여기서 이제 스몰톡 같은 걸 하니까 그런 거 뭘 얘기해야 될지 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10분 동안 내 얘기만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제 배우는 거죠. 봉사라고 하셨는데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체리티라고 해서 자선단체라고 네, 해야 되나? 네. 그런데 이제 연락을 하면은 뭐 옷가게에서도 가끔 일할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조금씩 옷 팔고 조금씩 사람 만나고 이제 자선단체 이제 네.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아암 병동에다가 이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논프로핏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했나? 그런 유의 이제 그런 체리티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 많아요. 하시는 일이 옷을 팔거나 옷을 팔거나 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금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길에서 네, 길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약간 한국에서는 약간 친천지라든지 막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꺼리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저희도 분들은. 길거리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음. 그거를 유학생이 직접 그렇게 해보셨다는 거는 굉장히 참신한 네,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되고, 또는 뭐 학교 내에서 뭐 도서관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은 도서관에 이제 저녁에 친구들 이제 조용시키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라도 한번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주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학교 외의 차리티샵 같은 그런 봉사랑 또 학교 내에 있는 또 그런 봉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셨고. 네네네. 정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도서관에 가시거나 학교 건물에 가서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라고 그냥 물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줘요. 학교 내고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잘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교수님한테 그냥 막상 물어봐도 되고, 인터넷에 그냥 이제 자원봉사 volunteering 하고 내 지역을 치면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 연락하면. 좀 아카데믹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커벤트리에서 학사하시고 노팅엄 트렌트에 석사를 하러 오셨는데, 노팅엄 트렌트였던 이유가 있어요? 네, 특별하게 노팅엄 트렌드를 선택한 이유가 확실한데, 그 이유가 마케팅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브랜드 마케팅도 있고 뭐 디지털 마케팅도 있고 뭐 그냥 마케팅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근데 디지털 마케팅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노팅엄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코스 내용을 찾아보면은 내가 이제 아카데믹한 것도 공부를 처음에 하지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마케팅 인더스트리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뭐 인컴퍼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었고, 퍼펙트하게 잘 밸런스가 되어 있어. 다른 대학교를 보면은 무조건 그냥 아카데믹한 것만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런 대학교가 맞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취업을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아카데믹한 것도 적당히 넣어줄 수 있는 대학교가 필요했고, 인컴퍼니 프로젝트라든지 컨설턴시 프로젝트라든지 또 중간에 뭐 샌드위치 코스도 다 완벽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학생 오피스가 있다는 게 가장 안심이 됐었어요.
그렇게 있어야 아무래도 내가 뭐가 잘못되거나 했을 때 바로 다이렉트 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대학교들 그냥 아시아 나라들만 묶어서 오피스 하나가 아니라 코리아, 그리고 재팬, 뭐 차이나 이렇게 다 오피서들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게 가장 신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컨택을 해서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제 학생들 오피스가 국제 학생 비자 문제 같은 것도 그제 웹사이트에 너무 자세하게 다큐멘트랑 완벽하게 올려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을만 하겠죠? 이제 학과를 떠나서 이제 대학교 자체는 그런 선택했던 것 같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었고, 주위에 다니는 사람도 이제 노팅을 와서 길 가서 물어봤어. 학생 같아서 붙잡고 이제 나 여기 갈 것 같은데 어떠냐, 행복하냐, 여기 공부하기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다 좋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해서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노팅엄 트렌트만 지원을 하셨어요? 노팅엄 지원했고, 제가 학사 다니는 코멘트리 대학교 지원했는데, 그때 제가 늦게 지원했어요. 적어도 석사는 무조건 6월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늦어도 6월이셔야 되는데, 6월 말에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다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대학교는 다 닫혀 있었어요. 근데 노팅엄 트렌을 끝까지 받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받고 늦더라도 마지막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 연락처들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뭐 리즈라든지 뭐 저기 위쪽에 맨체스터도 있었고, 근데 그런 데는 다 닫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런 데는 바로 학생들을 사회에 보낼 준비를 안 시키더라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두 곳만 지원을 했는데, 코엔트리는 너무 늦게 지원해서 이제 완전 리스트에서 없어졌었고, 여기가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받아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전공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디지털 마케팅 석사를 하고 계신데, 이 전공의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방식이라든지 배우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컨설턴시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DMO라든지 DDM 등등 뭐 다이내믹 디지털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제 디지털 마케터로서 마케팅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기본 지식이라든지 기본 스킬들을 알려주셨고요. 실제로 교수님들이 너무 그 스펙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능력이 너무 좋으세요, 다들.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이제 실제로 제 학과 이제 들어오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아시는 게 너무 많고, 그분들이 전에 다녔던 회사들도 이름 네임밸류가 꽤 있는 회사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시는 인사이트라든지 그분들이 주시는 정보라든지, 만약 내가 이런 거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제 모듈에서. 그럼 이제 교수님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쓰이게 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카데믹하게 접근을 해봐라고 알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이제 대부분 학과의 저희 모듈들은 대부분 다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현재 트렌드 같은 거를 읽을 수 있게끔 이제 뭐 아티클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럼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읽고, 그거 마케팅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트렌드라고 해봤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수님들 눈에서 경험을 해보신 그런 마케팅 프로페셔널이 셀렉트해서 주신 거를 저희는 그냥 얻는 거죠. 그거를 계속 읽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보는 눈이 많이 달라져요. 다른 거를 공부를 대충 하는 사람들보다. 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대충 뭐 코스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하지만, 천지 차이를 만드는 거는 경험한 사람들 거를 내가 갖는 거. 그래서 그게 가장 저희 학과에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러고 이제 저희 교수님들 수업 말고도 이제 게스트 렉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게스트 렉처 할 때도 이제 뭐 구글 애즈라든지, 이제 마케팅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구글 애즈라든지 뭐 구글 GA4라든지 어널리틱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자격증 딸 수 있는 정보 같은 프레젠테이션도 뿌려주시고, 그걸 저희는 그냥 얻는 거예요, 여기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모듈에 있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막 많은 거를 배우기보다 실제로 아카데믹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시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패스를 하고 나서 이제 2학기 때 그때 이제 현실적인 거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끔 텀 3에서 이제 컨설턴시 프로젝트라든지 인컴퍼니 프로젝트라든지 여기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그 클래스가 이제 쭉쭉쭉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 주변에 드롭인 섹션이라고 이제 과제를 하다가 모르겠다 싶으면 그 과제를 내가 들고 와서 이제 교수님들 말을 하면서 고치면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피드백을 신경을 쓰고, 제가 이제 과대거든요, 저희 그룹 중에서. 그래서 이제 과대 미팅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미팅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저희가 힘들어하고 그 이제 뭐 스트러글 했던 것들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한테 또 주세요. 계속해서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너무 잘 되고, 피드백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줄 수 있게 들으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학과 자체 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교수진들 간에 이런 것들도 좋고, 그 학과 친구들 사이에서 놀 수 있게끔
많은 이벤트를 개최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요. 혼자 집에서 김치찌개 먹고 그러지 않도록 이제 애들이랑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는 학과에 정말 100% 만족을 해요. 아까 과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룹에서 과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코스랩이라고 과대가 여기서 한 명 있는 게 여러 명 있어도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학교 같은 거, 이거 노팅엄 트렌드에서 뽑더라고요. 투표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두 그룹으로 나눠 있어요. 음. 애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DM2는 저가 이제 네, DM2 네. 대표고 DM1 대표는 이제 다른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저랑 이제 소통을 해서 이제 안건 올리기도 하고. 그럼 제가 모듈을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 학기에 좀 생소한 프로젝트들이 많아 보이는데 졸업하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그 코스들은 어떤 거예요? 모듈들은? 인컴퍼니 프로젝트라고 약간 사내 인턴십 마냥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컨설턴시 프로젝트라고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룹 과제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저희한테 클라이언트를 한 회사라든지 뭐 체리티라든지 하나를 좀 한 비즈니스,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운 걸로 풀어나가는, 실제로 레코멘데이션 써주고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적어주고. 세 번째는 리서치 페이퍼 그냥 쓰는 거라, 리서치 페이퍼는 쓸 때 그냥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리서치 토픽을 정해서 토픽에 대해서 그냥 뭐 리서치 쓰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디서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인컴퍼니 익스피리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7주 정도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건데 페이를 받나요? 페이는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완전 정직원 마냥 9시부터 10시까지라든지 뭐 며칠 정도는 쉴 수는 있겠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또 교수님 말씀으로는 실제로 내가 회사의 한 일부가 되는 건 또 아니지만, 학생이지만 회사 일부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 애매해요. 인턴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페이는 받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졸업하기 전에 큰 이점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는 그거를 다들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마치 이제 무급 인턴 같은 건데 네네네, 맞아요. 무급 인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그걸 하고 싶다 했을 때 지원을 할 경우에 다 합격을 하나요? 아니요, 저도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을 받았고요. 그 이력서랑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도 동영상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과정이 있어요. 근데 다 합격하진 않더라고요, 절대. 그럼 이제 그 회사는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랑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 곳? 근데 노팅엄 트렌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걸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랜덤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네. 내 이력서에 완벽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what I can give가 이제 맞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학교에서. 그럼 그냥 지원을 하면 사실 뭐 뽑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내가 어떤 회사로 갈지를 내가 골라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유동성이 없어요. 그걸 하면은 완전 풀타임처럼 일해야 되는데, 컨설턴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과제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기 힘들겠지만 또 이제 그룹을 잘 짜주시기도 하고, 성적이라든지 다른 학과 뭐 이제 나라라든지 뭐 인종 이런 거 다 섞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강해요. 그 그룹상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룹 친구들끼리 시간이 될 때 하니까 그렇게 크게 막 알바를 하면서 해도 되고 더 자율성이 있어요. 그럼 그 컨설턴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다른 학과라고 하셨는데 디지털 마케팅 전공 이외에 다른 그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전공 학생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네네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저랑 같은 학과고, 저 학과가 3명이고, 데이터 애널리틱스 앤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 하면서 이제 정보 분석, 데이터 분석하는 친구, 현지 영국 친구 1명,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하는 친구 1명. 그래서 우리 거만 배운 게 아니라 다른 퍼스펙티브도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다양성 있게 이제 솔브 할 수 있도록. 와, 그러면 한 그룹에 몇 명이에요? 5명? 최대 5명이요. 6명까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주시진 않았어요. 그럼 그 전체 프로젝트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프로젝트 기간 한 2달? 2달 조금 넘나? 그렇게 하면.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조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개인적으로 리플렉션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혼자서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또 뭘 더 해볼지, 내가 못했던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랑 마지막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성적 나고.
그럼 혹시 CIM은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게 Chartered Institution of Marketing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CIM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퀄리피케이션이라든지 디그리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이제 네네. 어떤 거를 이제 마치고 어떤 걸 패스를 하게 되면 뭐 에세이를 썼는데 그게 어떤 네네. 기준에 대해서 합격이 돼서 패스를 했다. 그러면 자격증 같은 걸 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력서에 내가 쓸 때 이력서 일경험이 없으면은 일경험은 대부분 마케팅에 관련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씩 있으면은 얘가 마케팅에 꾸준하게 관심이 있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친구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냐면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냥 받아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격증 같은 것들 하나라도 더 쓰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그럼 내가 이 CIM 퀄리피케이션을 얻겠다 하면 이제 신청을 해서 뭐 어떤 걸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기가 있어요. 네. 대학교 과제라든지 교수님들 이메일을 보내주실 거예요. 맞는 타이밍. 그걸 어나운스먼트를 항상 하세요. 이쯤에 너네가 이걸 링크를 들어가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이거를 하라는 거를 하면은 거기서 하라는 걸 제출을 하면은 합격이 될 것이다. 합격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이 되면은 이제 그 배지 같은 걸 하나씩 받고 그걸 이제 링크들이라든지 뭐 이력서에다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